haven't taken sanctions off. I'd love to be able to, but in order to do that, we have to do something that's meaningful on the other side.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탄핵 우정당이 될 것입니다. 네,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비건 리 대북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가 하노이에서 처음 마주 앉았고요. 오늘도 9시부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해체를 약속했다고 재차 환기했습니다. 오늘 정치와 정용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김 교수님 먼저 네. 후속 의제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는 비건 대표하고 김혁철 대표 4시간 반 정도 만났다는 거고요. 오늘도 오전 현지 시간으로 9시 정도부터는 회담이 시작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평양 실무회담에서 나왔던 12가지 이상의 문제, 이게 이제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합의문에 뭘 담을 것인가, 이게 이제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지금 미국이나 좀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들 보면 좀 유추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분이 지금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평양에 가서 비건 대표와 이제 김혁철 대표가 했던 회담은 의제를 다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12가지 정도라고 그랬으니까 네. 북측이 요구하는 것, 또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을 쏟아내고 네. 의제들을 확인하고 서로 수용할 수 있는지 이제 계산을 해봤을 거고요. 네.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 협상이 들어간 것은 지금 정상회담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합의문의 초안에 그럼 어떤 배치 순서를 넣을 것이냐. 그러니까 의제는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먼저 넣고 그다음에 후속을 넣고 또 순서의 이 조합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을 짜는데 아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는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머리를 맞대고 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대충은 비건 대표가 지난번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연한 것처럼 폼페오 장관이 지난해 10월에 평양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가 가장 주된 미국 측의 그 데드라인 같아요. 그러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 농축 우라늄까지 해체하는 것 정도를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했으니 네. 그건 최소한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는 거고 그것이 이제 영변 플러스 알파로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게 이제 대부분의 미국 측의 가장 주된 핵심 같고 네. 북한이 이걸 받아들인다면 북측은 그 대가로 또 상응 조치를 또 미국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미국의 상응 조치로 지금 북한은 지금 전에 나오는 바로는 제재 완화 조치를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재 완화의 수준과 정도와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도 남북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막 이런 것들을 놓고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도훈 본부장도 지금 하노이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전반적인 이미 테이블에 올라온 의제는 있기 때문에 의제를 어떻게 배치해서 순서를 맞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 지금 이도훈 본부장, 평화고위수본부장이 네.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나왔던 그렇죠. 얘기, 아무래도 뭐 남북 경협 문제, 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맞는 이런 부분의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북에 요구하는 영변 플러스 플루토늄 농축 우라늄 알파 정도가 북이 받는다면 네. 북이 제재 완화를 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 입장은 제재 완화는 없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제재 완화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남북 경협을 떠맡을 수 있다면 떠맡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적어도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데서 굵직한 남북 협력 사업이 있으니까 이건 사실은 제재 전반적인 완화가 아니더라도 제재 면제 조치로도 가능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까지 논의해서 북한이 원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남쪽이 우회해서 들어주는 방식. 이것도 아마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실무회담 진행 중인데 네. 눈에 띄는 게 지금 비건 김혁철 숙소가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별도로 회담장을 정해가지고 둘이 만나는 게 아니고 지금 김혁철 대표가 비건 대표의 숙소로 찾아가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틀째죠. 예, 그렇게 김혁철 대표가 찾아가는 모습, 이 부분은 어떻게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보통의 치열한 협상을 할 때는 네. 이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어디서 만나느냐 이게 선점의 효과가 있고 맞습니다. 예, 뭐 이미지나 상징성이 커요. 근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김혁철 대표가 갔다는 거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북한 측이 좀 서두르는 뭐가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저번에 비건이 평양 갔었잖아요. 평양 가서 비건 대표가 2박 3일 했으니까 아. 물론 뭐 이게 뭐 꼭
꼭 답방, 뭐 답내 차원은 아니더라도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서 이제 이 파르크 호텔에 간 거 보니까 이제 긴박하게 협상을 하면서 뭐 실제로 협상 장소를 딴 데 구하지 말고 그냥 이미 뭐 비건 대표 있는 데서 하자 양측이 합의했을 수 있고요. 편안한 가운데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그렇죠. 이동 시간이 또 짧으니까 그렇죠. 뭐 그 안에 뭐 좀 하노이 집중적일 안에서, 수도 예,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런 뭐 의미가 김성희 실장이 잠깐 왔다 갔다 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네. 거는 그만큼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거 딱 얘기했을 때 잠깐 기다려봐라. 이건 우리 입장이 뭐가 있는데 다시 또 확인해주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한 대로 지금 크게 카테고리가 저번에 12개 의제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크게 뭐 지금 3개로 크게 볼 수 있는 3개일 겁니다. 비핵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다음에 끝으로 뭐 한반도 이 평화 체제 문제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이거를 보고 보면 또 세부 의제들이 보일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이제 막판 조율하는 과정, 장소보다는 이제 실질적인 결과, 아웃풋이 어떻게 나올 건지 여기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네. 그 백악관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 그렇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 해체를 약속했었다. 네. 북한이 약속했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제 시점으로 봐서는 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무회담에 이 부분이 지금 강조되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차와는 달리 좀 구체적인 합의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구체적 합의문에 입구 정도로는 미국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입구, 그러니까 입구로는 적어도 영변 플러스 알파가 북한이 확실하게 문서로 좀 확약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환기를 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압박으로도 봐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입구니까 나중에 출구까지 해서 완전한 비핵화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까지를 다 담을 수 있다면 최상의 합의문이겠지만 네. 만약에 그 합의문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입구에 관해서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수준은 적어도 영변 플러스 알파, 즉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농축우라늄까지 완전히 해체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기를 좀 바라는 그런 백악관의 보도자료 같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북측과의 상호 교환 조치가 무엇인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건과 이 김혁철이 만나서 순서의 조합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추가 조치를 먼저 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북은 북대로 미국이 먼저 추가 조치를 이야기해달라는 거고 미국은 북한이 먼저 결심을 해달라는 것이어서 이런 순서의 조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라는 부분에 합의할 수 있는 내용에서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내용이 적어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구에 아마 매달리면서 입구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아마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정부 당국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의 형식이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과 유사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틀로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a couple of day, 뭐 이틀이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을 상정을 해보면 그때는 당일치기였잖아요. 오전에 단독 회담하고 확대 회담하고 바로 점심 먹고 바로 발표하고 사인하고 네. 이랬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비슷하다면 실질적으로는 좀 하루 만에 끝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회담을 좀 너무 가볍게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별거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들 수 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정상회담을 봐오면은 정상들이 사실상 물론 뭐 크게 이건 좀 다르죠. 북미는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의 정상회담이라 하면 이미 사전에 거의 뭐 문구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는 미리 나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미 다 된 거죠. 그리고 정상은 만나서 세레모니 정도 하는 건데 이건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이미 비건과 김혁철이 계속해서 거의 이번에 완성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틀인데 외신 보도 보면은 하루만 회담이 될 거다 하면은 제가 볼 때 27일 날 만나긴 만날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이. 테이블을 놓고 하는 회담, 정식 회담은 아닐지라도 만찬이라든지 어떤 스킨십이랄까요? 뭐 친근감 벌써 한번 만났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 하고 28일 하루에 단독 회담하고 또 참모들이 같이 하는 확대 정상회담하고 중간에 오찬하고 한다면은 그 하루가 밀도 있게 이루어진다면은 결코 뭐 거칠애나 하루 짧은 회담은 절대 아닙니다. 회담의 성과와는 크게 관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예상하시는 생각합니다. 거군요. 그리고 오늘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백악관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보도를 통해서 고위 당국자가 또 가이드라인 비슷한 협상 의제를 얘기했으니까 네네네, 오늘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에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너희가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게 이거다. 투자 유치도 있고 SOC도 가능하고 식량도 주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도 있다. 그 이상도 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고위 당국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WMD
네. 이 동결 이게 우선 과제다까지 얘기했거든요. 네. 이건 비건 그 대표가 스탠포드 강연할 때 안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개자연국자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네. 비핵화는 신속하고 큼직하게 빅바이트.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서두르지 않겠다 하는 얘기들은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거는 상당히 뭐 북한을 압박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3차 정상회담을 뭐 암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계속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미국 내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메시지를 던지고 이런 경우 이제 북한한테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도자료도 그렇고 큼직하게 나가자. 그러면서 WMD는 우선 의제다. 그 비건이 얘기했던 동시적 병행적이 이게 단계적이 아니다. 그래도 이거는 적어도 지금 스몰딜 빅딜 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스몰딜은 넘어서지 않는가. 네.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조금 같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그 미 고위 당국자의 브리핑이요. 네. 우선순위로 두는 협상 의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네. 이 동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지금 실무 협상에서 협상문 초안을 만들 텐데 결국 이제 최종 제가 또 받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특히 우리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건 뭐냐면 입구가 아니라 출구까지 다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입구라는 건 동결이나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마지막 최종적인 폐기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전 과정이 투명하게 일정한 스케줄과 로드맵까지 합의가 되는 출구까지 다 정확히 명시가 되는 게 가장 높은 수준일 텐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동결 정도 시작해서 핵시설의 동결, 핵시설의 폐기 그리고 이른바 ICBM 정도의 일부 반출 정도로 하는 입구론 정도만 합의를 하는 것도 이제 논의를 하겠죠. 그 뒤에 그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비핵화 로드맵을 향한 그렇죠. 협력 이 그렇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출구까지 가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고 네. 그게 안 되면 입구 논의를 먼저 할 겁니다. 2차 실무회담에서는 이 출구까지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협력한다 정도까지 해놓고 그 정도 선에서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봉합이 얘기한 될 수도 있죠. 3차, 4차 네, 회담이 그렇죠. 이어지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2차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는 것은 이번에 출구까지 완벽하게 정리돼서 로드맵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하면서 동시에 했던 게 북이 먼저 뭘 해줘야 우리가 제재를 면제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재를 완화하고 싶다면 뭘 해라라고 또 여기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북한이 비핵화의 완전한 조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전까지 또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은 질질 끌겠다는 의도를 통해 가지고 시간을 계속 가지고 넉넉하게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제재 완화에 대해서 또 명백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얼르고 달래는 입장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일주일 대통령. 남은 동안 트럼프 입장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지 그리고 북한에 또 유연한 변화가 있을지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에 그 협상문의 초안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지 입구에 머물지 아니면 출구까지 또 대충 협력이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존 볼턴 백악관 안보회의 보좌관이 이 주말에 방한을 한다 그럽니다. 예. 왜 오는 걸까요? 이 대표적인 매파로 매파죠. 알려져 네. 있죠. 그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책들을 보면 초기에 너무 강경해서 등용을 안 했다는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강경파인데 그런다고 해서 존 볼턴 국가안보위 보좌관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비건 대표와 결을 달리하는 뭔가를 들고 한국을 방문한다? 전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아까 초반에 우리 김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저는 제가 뭐 추측을 해보거나 이렇게 취재를 해서 보면은 결국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했던 그 남북 우리 경협의 역할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대한 조율 작업도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 좀 전에 얘기한 데 로드맵, 네. 로드맵 작성하는데 이동 본부장도 갔지만 네. 여기서 또 우리 정의용 실장도 있고 만나서 최종적으로 우리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일본 얘기도 듣겠지만은 그런 결국은, 부분에 대한 예, 우방국들과 함께 그리고 좀 전에 얘기 나온 대로 오늘 저기 또 의미 있는 얘기가 미국 측에 나왔어요. 핵 신고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말 그대로 최종 단계 이전에 있어야 한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은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유해한 듯한 또 발언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뭔가 양측이 지금 당장 안 해도 된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라는 뉘앙스가 거죠?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드맵을 작성하고 최종 단계야 물론 신고 다 하고 다 폐기인데 이번 하노이에서는 그 전까지 안 가더라도 딱 상 조치를 서로 내놓고 하자. 그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 앞두고 또 언론들만 관심이 있나요?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 교통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뭐 타고 올 거냐 이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그 단둥 지역이요. 네. 북중 접경 지역의 호텔들 숙박이 금지됐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열차 타고 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징후다라고 예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평양에서 지금 하노이까지 또는 뭐 베트남 접경까지 예. 기차를 타고 온다면 약 60시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상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미리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이라 쉽지는 않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는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타고 갔을 때에 북한 내부의 분위기가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번에 하노이는 자기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갔던 길에 또 궤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할아버지가 갔던 김일성이 갔던 곳을 열차 타고 광저우까지 가서 거기에서 비행기로 하노이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김일성의 어떤 후광을 사실은 정치적 통치의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라 북한 본다면 내부에서는 그렇죠.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간다는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에어 차이나를 또 타기에는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리커창 그렇습니다. 총리의 전용기 타고 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면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겠지만 열차를 타고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두 가지 수단을 놓고 지금 끝까지 고민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동 근처에 지금 호텔 숙박을 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상신호로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이런 경우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뜨고 열차도 뜨는 거죠. 그래서 열차도 움직이고 비행기도 움직이는데 경호상 목적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는데 열차 타고 가는데 끝까지 밝히지 않는 거죠. 끝까지 밝히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돌아올 때도 다른 방식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돌아올 때는 또 다를 수도 그래서 있죠. 두 가지의 열차와 비행기를 같이 지금 끝까지 저울질하면서 두 개를 같이 뜰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 나옵니다. 지금 북미 회담 장소도 지금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MBC가 현지 취재를 해보니까 믿을 만한 소식통의 얘기로 확인이 됐다. 지금 메트로폴 호텔로 확정됐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회담 장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MBC 단독보 저도 봤습니다. 원래 근데 이게 처음에 뭐 경호상 이런 게서 베트남 정부 측에서는 이 NCC라고 하죠. 국립 컨벤션 센터. 거기가 베트남 정부로서는 가장 좋다. 예, 뭐 자기들이 권유를 했다는데 북한이 뭐 좀 난색을 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뭐 외신도 그렇고 제가 볼 때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묵고 있는 데가 이 메리어트 JW 메리어트 호텔이라고요. 이게 또 여기하고 가깝답니다. NCC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죠. 이거 보통의 경우가 의전하면은 그 주최국이나 이런 데서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이 물론 뭐 하노이 시내가 전반적으로 뭐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만은 너무 가까운 쪽하고 또 멀리 떨어지면은 이 결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맞춰주는 거고 뭐 여기 새로 메트로폴 주변에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뭐 오페라하우스도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또 200m. 그러니까 다른 양 정상이 행사들을 할 수 있는. 그렇죠. 회담을 하고 또 뭐 친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다른 시간을 갖기에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